안녕하세요. 오늘 분석에서는 우리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과학과 신앙, 이 두 거대한 세계가 왜 이렇게 좀처럼 어울리지 못하는 걸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과학과 신앙, 정말 화해할 수 없는 영원한 적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해 보셨을 거고, 또 경결하게 논쟁하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 갈등의 핵심이 단순히 어느 쪽이 사실이냐 하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충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각기 다른 운영체제로 돌아가는 이 두 세계로 한번 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오래된 세계부터 가보시죠. 첫 번째 세계는 바로 현자들의 시대입니다. 인류 정신의 토대가 마련된 고대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아주 특별하게 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붙인 이름인데요. 말 그대로 인류 사상의 중심축이 바로 이때 딱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서로 인터넷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을 이 위대한 사상가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대에 전 세계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자라투스트라, 인도의 붓다, 중국의 공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까지. 인류의 정신적 DNA가 바로 이 시기에 한꺼번에 코딩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현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던 기본 설정, 그러니까 일종의 운영체제는 뭐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적인 우주와 이원론적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요, 우주가 신에 의해 한번 완벽하게 짠 하고 창조된 다음에는 더 이상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정적인 세계관이고요. 동시에 세상은 선과 악, 영혼과 육체 같은 두 개의 힘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대한 전쟁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구도가 혼란스러운 세상에 아주 명확한 질서와 의미를 줬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 바로 두 번째 세계, 과학의 시대로 가보시죠. 16세기, 코페르니쿠스라는 한 사람이 망원경을 하늘로 향했을 때 수천 년 동안 굳건했던 이야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신화가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증거를 찾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운영체제를 설치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이 새로운 세계관은요, 이전과는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우주는 고정된 게 아니라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한 점에서 시작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아주 다이나믹한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정신과 물질이 싸우는 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통일된 실체라는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가장 큰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직접 부딪혀 보게 해보죠. 창조와 선악의 문제를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냐?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답이 완전히 갈립니다. 한쪽은 신의 말씀, 그러니까 경전에서 시작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완벽하고 정적인 창조를 얘기하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빅뱅이라는 관측된 사실에서 출발해서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역동적인 진화를 설명합니다. 출발점도 방향도 뭐 하나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훨씬 더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신화랑 놀랍도록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이 이야기들이 특정 종교만의 것이라기보단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던 보편적인 노력의 일부였다는 걸 보여주죠. 과학이 들려주는 우리 기원의 이야기는요, 그 자체로 정말 어마어마한 서사시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에너지의 한 점에서 시작해서 우주가 식으면서 입자와 원자가 태어났고요. 그 원자들이 모여서 밤하늘의 별들을 만들었고 그 별들이 죽으면서 뿌린 재에서 바로 우리 같은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과정의 끝에서 우주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존재, 바로 우리의 의식이 태어난 겁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 새로운 과학적 관점이 주는 경이로움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정말 멋지게 표현했죠.
거대한 우주의 법칙과 내 앞의 포도 한 송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통찰. 이게 바로 과학이 우리에게 준 새로운 눈입니다. 선과 악의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계 시대는 악을 선과 맞서 싸우는 독립적인 존재로 봤어요. 뭐랄까, 다크사이드 같은 거죠. 근데 과학적 관점은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바로 발달이라는 관점인데요. 자, 마라톤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이 선이라고 칩시다. 그럼 꼴찌는 악인가요? 아니잖아요. 꼴찌는 그냥 1등보다 덜 발달된 상태, 과정의 일부일 뿐이지 절대적인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충돌하는 두 세계. 그럼 이 둘을 연결할 다리는 정말 없는 걸까요? 사실 이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야말로 현대 사상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고, 실제로 그 어려운 도전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제이면서 동시에 과학자였던 테이아르 드 샤르댕입니다. 이분은 진화라는 과학적 사실을 영적인 성장의 과정으로 합쳐보려는 정말 놀라운 시도를 했습니다. 테이아르는 우주의 진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처음엔 무생물 물질, 그 다음엔 생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정신이 짠! 하고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요, 물질이랑 정신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나타나는 단계들이라는 거죠. 이건 과학의 이론론을 영적으로 재해석한 아주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이 거대한 두 세계관의 충돌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의 현재 상황을 컴퓨터에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아주 오래된 세상을 선과 악, 흑과 백으로 딱 나누는 이원론적인 소프트웨어를 머릿속에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이 하드웨어는 모든 게 연결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이거든요. 구형 소프트웨어를 최신형 하드웨어에서 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고 에러가 나겠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과학과 신앙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그냥 사실 논쟁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정적인 세계라는 소프트웨어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진화하는 우주라는 하드웨어 사이에 거대한 충돌이었던 거죠. 이 운영체제가 서로 안 맞는다는 걸 이해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대화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 체계는 하나의 세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죠. 이 엄청난 불일치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